네, 신랄한 비판과 깔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기 전에 어제 선고가 나온 게 있어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확정형이 나온 것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건이 벌어진 게 2020년 7월이거든요. 이게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한마디로요. 예. 너무 늦고 너무 약하다. 너무 늦게 나오고 판결이. 예. 그런 판결이 형량이 너무 약해요. 벌금 500만 원형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대법 이게 간단하고 유시민 이분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예. 잘못했다고. 근데 그 4달씩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네. 대부분 이게 재판이 이래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무나 이게 고전적인 명제인데 예. 이걸 좀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신속 재판 강조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액수가 500이 뭡니까? 그때 이거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엄청나게 남 뒷조사하고 엄청나게 명예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잘못에 비하면 이게 500이 너무 약해요. 네. 이 정도면 이게 최하 징역형은 넣어야 된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예. 벌금 이게 액수 500은 너무 약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물어서 또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소송도 낸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게 아마 이기긴 이길 거예요. 예. 근데 액수가 작게 나올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5억 원 정도를 냈던데. 근데 아마 제 느낌에 예. 한 1, 2천만 원 정도 이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게 변호사비도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징벌적 배상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 예. 정상적인 위자료 막 보더라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고통이 1, 2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옛날에 그 이동재 기자도 네. 다 이겼어요. 예. 근데 액수가 1, 2천씩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비도 안 빠지는 거죠. 네. 앞으로 이게 좀 정상적인 액수. 이번에 최태원 회장 그 받잖아요. 위자료. 예.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최하 이 정도면 5천 1억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손해배상도 진행되니까 이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글을 올려서 자기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사실 하고자 했던 말은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 네네.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 발언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 삐뚤어진 언론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글쎄요. 저희는 사실은 조금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고 예, 판사도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 공무원인 검사가 어떤 연어, 술 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휩싸여서 예. 저희는 그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쌍방하고 관련이 없는데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소를 하고 그리고 판결도 어떤 그러한 검사의 주장에 속아서 네. 판결문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사자는. 예. 그래서 대표님 억울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님 어떤 검사고 법무부 장관이면은 네. 어떤 국가의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뭔가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또 고소를 하고 예. 천문학적인 명예훼손 소송을 건다면 아 정말 뭐 무서워서 한동훈 위원장 뭐 이렇게 논평을 해야 될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뭐 큰 정치인이면 예. 사실 사과까지 했으면 네. 화해를 하고 그런 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민 통합적 모습의 지도자의 모습일 텐데 내가 막 이거 처벌했으니까 돈도 받아내야지 막 그럼 막 예. 5천만 원 1억 얘기하시잖아요. 아유 뭐 저기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가? 저는 예. 뭐 좀 그런 좀 무섭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했으면 그러면 좀 손해배상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조금 뭐 예. 화해를 하고 정치인이 이제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과까지 하고 뭐 어느 정도 했으면 합의를 봐준다든지 서로 간에 그런 좋게 해결하는 게 낫지. 네. 이분이 뭐 사실은 그냥 검사로 계속 계셨다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여당 대표야 또 차기 여당 대표라 아주 유력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큰 지도자인데 예. 그냥 명예훼손 소송이나 남발하고 고발항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고발항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 참 이게 우려됩니다.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지만 경쟁자인데 예.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숙성이 돼야 되는데 누가 내 욕하면은 그냥 내가 걸 거야. 네. 좀 이런 마음은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 예. 싶습니다. 지금 이게 무섭다고 했는데요. 예. 저도 하루에 한 대여 시간씩 항상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우세요? 팩트에 입각하니까. 네. 오로지 이게 팩트, 진실을 가지고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니까 뭐 전혀 무섭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고소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이게 제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가짜뉴스로 비판하면요. 예. 제가 고소하고 오옥 소송했을 겁니다. 제가 팩트를 가지고 하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공인한 데는 해당이 거의 안 되죠. 공인한테는 안 그거는 이제 되는군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가짜뉴스가 본질이지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고소를 남발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게 가짜뉴스가 판칠 때는 좀 정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음악에 법으로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어제 그 글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도 가짜 뉴스의 피해자이지만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다고 해서 그 언론을 그런 식으로 애완견이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재명 대표를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최근에 올린 글들을 봤을 때 뭐 그 민생 현안,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하다가 지적하는 사람은 늘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재명만 공략한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2등이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 1등을 공개하는 거 전략적으로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은 가짜뉴스하고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언론들 보니까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팩트 입각해서 국정 업무에 쓰고 있는 거죠. 예. 언론이 허위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민주당이 의석이 몇 석입니까? 어떻게 허위로 언론이 씁니까? 예. 검찰이 쓰라는 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대로 쓰는 언론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검찰의 애완견이다. 애완견. 예. 이거는 이제 언론 전체에 대한 엄청난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모욕이고 예. 이거는 이제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가짜뉴스와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공이 전혀 다르다. 예. 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 존중해야 되지만 제가 사실 경험한 어떤 언론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네. 구속영장을 변호사가 받아보기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로 제공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개월 전에 공무상 비밀 누설하고 피의 사실 공표로 고발했지만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정말 그 추측성 기사 뭐 저희가 뭐 공소장을 알아야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모르고 그냥 이틀 동안 방어도 못하고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엄청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어떤 사실을 얘기하면 예. 언론에서 반반씩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국가기관 또 검찰에서 하는 얘기는 익명 정말 익명으로 기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어디 가서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한동훈 위원장 다 안 좋게 평가하는데 본인 얼굴 떳떳이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건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그 막 숨어서 예. 그냥 이렇게 흘리고 막 그게 또 도배가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민주당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 뭘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전혀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검찰 출입 기자 해봤는데 익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수사 검사가 사실 평검사까지 뭐 이름이 낱낱이 기사화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렵게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 상황을 취재를 하면 당연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받아쓰기가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다들 취재해서 쓰는 것 같은데 마치 요즘에는 뭐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냥 쓰는 기자들처럼 이제 인식이 된 것 같아서 사실 기자들은 그런 표현을 좀 보면은 많이 이렇게 뭐 심정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런 기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익명이라는 거는 취재원을 좀 보호해줄 그런 이제 의무가 있거든요. 예. 취재원 이름을 이게 다 밝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익명이 노는 거고 그 요즘 이게 저도 기자들요 많이 만나 보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아마 이제 그 이화영 판결문이 한 300페이지 되잖아요. 예. 제가 291페이지가 돼서 뭐 별지하고 너무 이제 길더라고요. 목차하고. 네. 근데 그거 아마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읽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들은 결론 내려놓고 비판하는 거죠. 읽어보긴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읽어본 사람 저는 없다 보는 게 네. 제가 항상 하잖아요. 3명이 읽어봤을 거라고. 3명. 그 판결문은요. 첫째 신진우 부장판사, 예. 부장판사.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박상용 부부장 검사. 예. 검사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 솔직히 다른 변호사도 다 안 봤대요. 서민석 변호사가 원래 주 변호사입니다. 네. 그 외에는 이게 전부 다 전부 코끼리 약간 이게 발목 맞히듯이 네. 찔끔찔끔 이렇게 보고 떠드는 거지. 제대로 이게 분석한 사람 별로 없다. 네. 근데 언론은 다르더라고요. 언론은 이게 오버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이제 그 기사들 봤더니 판결문 갖다 놓고 예. 하나하나게 분석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예. 누가 이게 요즘 검찰한테 던져주는 대로 받아 쓰는 사람 없어요. 예. 그 기자들이 받는 판결문은 또 다 A, B, C, D, E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저희가 막 이게 누구지 하면서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민주당의 어떤 이 검찰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뭐 언론 단체도 성명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뭐 보수 진보 매체를 떠나서 좀 너무 나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좀 내부적으로 이거에 좀 동조해가지고 이 대표를 엄호한답시고 좀 더 나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 기레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뭐 저는 뭐 그런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언론 존중해야죠. 저희가 한동훈 의원처럼 기자한테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언중이나 이런 데는 제소를 하지만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건 적은 없습니다. 정치인이니까 그것도 예. 비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언론도 권력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대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영장을 변호사한테 복사하기도 저희가 법원에 복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조선일보는 단독 기사를 씁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예. 계속 빈번하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사가 쓴 공소장이나 수사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 진짜 재소자들이나 피의자를 불러놓고 검사실에서 예. 연어회 술 파티를 하고 그다음에 증인들한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면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도 취재가 돼야 되고 어떤 방어가 돼야 된다. 네. 균형되게 좀 봐달라. 그런 말씀이었던 걸로 좀 생각합니다. 예. 양쪽의 주장이 다 있으니까 그건 네. 또 다 균형 있게 다루는 게 또 언론의 일인 것 같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근데 어제 이런 얘기했어요. 뭐 어제는 언론 얘기는 아니었고 검찰을 향해서 대북 특사이자 대북 전문가였던 이화영 전 부시지사가 북한에 현금 줬을 때 이게 제재 대상이 되는 것도 모르고 줬겠냐.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나온 게 최고위 석상이었단 말이에요. 좀 공개적으로도 본인의 문제인데 최고위에서 말을 할 정도로 좀 지금 약간 격앙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세 가지를 대묻고 싶어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단독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그럼 이게 단독으로 대북 모든 공문 보내고 다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예. 첫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북한에 돈 보내면 처벌되는 거 안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받았겠냐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쌍방울에는 왜 돈을 받아요? 쌍방울에 받은 게 8년입니다. 징역. 네. 북한에 보낸 거는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에도 돈을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쌍방울에 돈 받은 거는 분명하잖아요. 예. 판결문에 의하면 네. 모든 증거에서 아니 이화영 부지사 그렇게 상식적이고 처벌 알면 쌍방울에 뇌물을 왜 받았냐? 네. 이걸 두 번째로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대북 특사 전문가? 아니 대북 특사 전문가하고 북한에 돈 주는 거하고 오히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돈을 줍니다. 옛날에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있어요. 예. 이분이 김대중 때 그때 문화부 장관이었죠. 그때 우리 정몽헌 현대 아산 예. 그때 그 현금 4억 5천만 불 그다음에 현물 5천만 불 5억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 이분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이제 뭐 이화영이 전문가입니까? 아니 대북 특사 전문가하고 돈 보낸 오히려 전문가들이 북한은 공짜가 없다. 북한은 어떤 회담을 해도 네. 요구한다. 이걸 더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이용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로 반박하면 돼요. 예.
이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요. 예. 일단 이하영 부지사는 그 경기도 내에서 되게 고위 공직자입니다. 네. 1급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전결해서 결정하고 중요 사항은 보고 했겠죠. 그다음에 쌍방울하고의 어떤 금전 관계는 사실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국정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내용을 잘 모르고요. 과거에 이제 경기도 들어오시기 전에 쌍방울 임원으로 근무하셨다. 뭐 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예. 사실 경기도 근무한 것도 2년이 안 되십니다. 이제 18년 7월에 들어오셨다가 네. 19년 말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다음에 대북특사 전문가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네. 경기도는 접경지이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 손학규, 김문수 지사도 방북을 하셨고 저희가 사실은 뭐 어떤 인도적 사업에서 밀가루도 보낸 적이 없고 묘목도 보냈어요. 이제 나무를 심으라고 예. 녹화 사업을 네.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뭐 교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스마트팜 사업도 협의를 했지만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면서 진행이 좀 더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엔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농자재는 보내면 되냐. 현찰을 보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찰은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생각도 못해서 예. 북한 경기도가 예산이 3조가 넘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수백억이 예치돼 있는데 저희는 저희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한 거예요. 평화부지사를 예. 필두로 해서. 네. 근데 왜 쌍방울하고 그걸 엮어가지고 쌍방울이 본인들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낸 송금을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100억을 줬다 그러면 뭐 사진이라도 한 장 찍든지 네.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화 누가 정치인이 누가 바꿔주는 전화 2번 했다고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바꿔주는 전화 바꿔줘도 아야 예, 안녕하세요 이 인사했다고 100억을 주는 기업가가 어디 있어요? 네. 다 이문에 밝은 사람인데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지금 사실 제가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요 쌍방울이 뭐 했는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뭐 공공 배달앱 사업 네. 입찰했는데 떨어졌어요. 뭐 전기 오토바이 사업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저희랑 특별하게 엮인 게 없고 저도 경기도청에서 쌍방울 인사를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이게 교류가 있고 친해야 대신 돈도 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전 관련된 문제도 이하영 부지사 위에 또 거론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하다못해 100억을 줬는데 뭐 협약이라도 맺고 이러고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정도 되는 그런 큰 지자체는요. 사실 대기업, 예. 뭐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지 내이나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사실은 막 네. 이렇게 저희가 풍선 같은 거 탈북 단체가 보내면 원점 타격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예. 남북 사업이 리스크가 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된다 해도 안 되는 게 남북 사업이잖아요. 예.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허정학 변호사가 질문하신 세 가지 중에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뭔가 이렇게 대북 사업을 하고 돈이 오가는 과정까지도 그냥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아니 그 사실 전제 자체가 쌍방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데 그런 네.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이하영 부지사가 저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쌍방울하고 판결은 그렇게 됐지만 예. 쌍방울하고 공모를 해서 네. 돈을 주는 거 이하영 부지사가 왜 거기 껴서 그걸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밀가루는 묘목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 돈도 있고 네. 쌍방울 사업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예. 아예 지금 그 판결문에 나온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것이고 좀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적혀 있다 저희는 이런 돈을 입장이시군요. 주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냐 해서요. 사실은 쌍방울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까지 했어요. 아니 저희도 정치인이잖아요. 예. 아무리 상대당이라 그래서 공격을 해도 저희도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데 미사일 주적한테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으로
전용할 수 있는 돈을 줬다고 하니까 너무 예. 억울한 거죠. 네. 제가 여기 반박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네. 세 가지 판결문을 좀 보시라고 네. 권하고 싶어요. 세 가지. 지금 공부한다고 하니까 네. 첫째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북한에 송금한 판결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을 끼고 이게 다 합니다. 그때도 이게 정부가 줄 걸 대납시키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잖아요. 예. 그 구조가 똑같아요. 이화영 이번에 부의사가 그때 김대중 모델을 보고한 것도 이게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뭐 김대중 대통령은 왜 기업 끼고 했냐 그까지 부인하는가 그 구조 똑같기 때문에 그걸 하나 공부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그 290몇 페이지 이 판결문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다 이게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 안 보고 이게 그냥 자꾸 비판하는데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보세요. 50페이지 예. 공소장을 보면요. 그때 마닐라에서 통화하고 나서 네. 그때 그 경기도에서 이제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있잖아요. 하고 이제 전화 그 우리 회담 이걸 이게 시도한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가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 게 과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평화협력국이라는 게 또 있어요. 부지사 말고 예. 공무원이 많아요. 이 국에서 보관 수많은 이런 이제 문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진상, 김용이라고 정무방이 있어요. 예. 그 방에서 이게 계속 방북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청하고 판결문하고 옛날 세 가지를 좀 한번 정독을 하시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네. 경기도의 정상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하고 그다음에 방북 추진하고 쌍방울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부지사 밑에 그 평화협력교육국이 있어요. 그 별도 조직이 아니에요. 예. 경기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접경지니까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 밀가루하고 묘목도 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걸 왜 쌍방울이 하냐니까 저희랑 그래서 쌍방울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뭐 처음 얘기하시는 게 이하영 뭐 기업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럼 저희가 방북을 했습니까?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요. 문재인 정부 통일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못 가요. 네. 저희가 뭐 간첩입니까? 몰래 가면 휴전선 뜯고 가요? 네.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갔죠. 네. 쌍방울이 그러면 저희를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도 그러면 돈을 갖다 줬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로비했습니까? 그냥 저희는요. 공조직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가지 마라. 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거 교류협력 사업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쌍방울이 근데 뭐 북한에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 쌍방울이 한 뭐 어떤 대북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경기도 한 정상적인 사업 그러면요 진짜 그 말씀대로 하면은 남북 그 평화협력국이나 다 그 밑에 공무원도 기소돼야 돼요. 처벌받고 쌍방울하 무슨 뭐가 있습니까? 예. 저 반박을 하면 예. 네. 반박에 재반박에 또 재반박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일단 평화협력국의 국장 신명섭 씨가 구속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네. 전 풀려 나오셨잖아요. 예, 옛날에 구속됐잖아요. 그걸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 저거 이제 그때 항소심 선거법 300만 원 그때 있었잖아요. 네. 내가 여기 선거법으로 날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북한을 가느냐. 예. 그리고 이게 또 북한은 결과적으로 안 갔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근데 그 공문을요. 선거법 항소심 재판 이후에 북한에 초청 공문이 많아요. 네. 북한에 내를 한번 가게 초청해달라. 예. 이름은 바뀌어 경제고찰단처럼 이름은 명분은 쭉 바뀌는데 계속 요구합니다. 북한에 좀 초청해달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 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시도는 있었다. 시도가 4번이나 네. 공문이 있고요. 네. 거기에 직인이 찍혀 있는데 자꾸 운전면허증 직인처럼 몰랐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아니 북한에 초청장 보내는 엄청난 일을 그 평화협력국 직원들도 많고 부지사가 예. 이걸 어떻게 보고도 안 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냅니까?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결제 안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본데 네. 옛날에 뭐 조국 대표 그런 말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요. 제가 알기로 이게 바보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오늘까지 성공했겠냐고. 그건 특유의 기억력이 좋고 예. 부진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김문기만 모른대. 그 기억력 좋은 사람이 김문기만. 그다음에 그 부진한 사람이 북한에만 바보가 돼가 아무것도나 몰라. 네. 내 몰래 밑에서 다 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떤 그러면 일이다. 뭐 손학규 김문수 지사 방북한 것도 그러면 그것도 잘못입니까?
경기도지사는요 적경질에서 그런 걸 추진해야 되고요. 뭔가 초청을 하고 저쪽에서 화답이 있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 그 부분은 뭐냐면 직인이 찍힌 거야. 전결로 해서 네.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직인이 찍힌다고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결의 최종권자가 평화부지사고 뭐 예.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뭐 그거 증거라고 쌍방울 아니 경기도가 정상적으로 추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그런 교류 활동하고 쌍방울하고 엮어갖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섞어갖고 얘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어쨌든 경기도는 대북 사업을 추진을 했고 방북 관련해서도 추진을 했었다. 그리고 그게 공소장에 담겨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혐의 쌍방울과 전혀 무관한 거가 다 섞여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좀 넘어가 볼게요. 당원당규 개정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당대표는 원래 선거 1년 전에는 대표직을 관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후년 3월에 관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관두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 대권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찬성률이 84.23%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반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한마디로 하면 이게 내가 반대한다고 했더니 진짜 반대하는 줄 알더라. 예. 이겁니다. 아.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은 못 바꾸게 그렇게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쿠데타 한 겁니까? 개딸들이? 예.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마치 그냥 안 바꿨으면 네. 이렇게 그 하고 예. 자기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 동원해서 뭐 장경태나 예. 또는 이제 정청래 동원해서 그 바꾼 거 아닙니까? 이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네. 우리가 헌법을 바꿔도 헌법이잖아 이게. 예. 당의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바꾸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1호 수혜자단 말이에요. 네. 이 당헌 개정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야당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연임은 그때는 대통령이 총재 겸직할 때예요. 네. 그 이후에 없어요.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야당에서 얼마나 특출한 대단한 게 민주화 운동도 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예. 이렇게 연임을 한 번도 안 한 이런 연임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바꾼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거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여든 야든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선출이 되고 4, 5개월 만에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풍파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일을 잘해서 총선에 대승하고 당내 개혁도 성공해가지고 예. 연임까지 하라는 일이 처음이니까 네. 헌정사상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참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표적 수사 그다음에 대선 경선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혹사를 당하셨죠. 거기다 막 테러 암살 시도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단식까지 하는데 막 검찰에서 추포하듯이 그냥 막 소환하고 구속영장 치고 막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조금 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민주당원들은 그냥 저희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냥 이기는 민주당 예.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누가 제일 좋은 카드냐 필승 카드는 이재명이다 네. 한 번 더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은 거고요. 네.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 예.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여당 당대표의 어떤 대세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대패한 사람까지 총선에서 앞으로 지방선거에 쓰겠다는데 대승하고 공천 혁신에 어떤 성공한 당대표를 더 쓰겠다는 당원들 마음을 저희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예. 뭐 이게 뭐 법으로 저희가 금지된 게 아니고 그 뭐 3개월 전에 출마 요 부분은 사실은 네. 어떤 당원들의 요구 지방선거도 조금 한번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사실 이번에 중앙위원 선거에서 80% 넘게 찬성했다는 거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이 네. 다 보면은 지역위원장 지방정부 수장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고 있다. 예. 당 그런 뭐 똘똘 뭉쳤네요. 큰 그죠? 뭐 이재명 그런 대표 불만이 중심으로. 없다. 예. 그러니까 자꾸 개딸이라 폄하하지 마시고 예. 그냥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신경 쓰시라. 네. 저는 요새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 이런 표현 솔직히 네. 좀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예. 최고위원까지 말이야 무더기로 4-5명 자기가 그냥 런닝메이트 하겠다? 이거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예. 좀 대세인 건 인정하는데 겸손하게 선거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정엽 변호사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너무 오만하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지금 이제 위원장. 이번 총선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했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잠깐 등판해서 한 100일 남짓. 근데 모든 총선 패배 책임을 예. 한 위원장한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총선 패배한 사람이 왜 노냐? 이거 안 맞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뭐게 엄청나게 압승이 이끈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보시라고. 제가 방송이니까 여론조사는 수치는 언급 안 하는데 네. 그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지는 것도 제가 꽤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 별 차이 나는 20%대도 예. 많이 봤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 그렇게 말씀 반성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네. 여론 그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이죠. 네. 그런 게 총선 그 이후에 이후에 얼마나 여론을 봐라. 네.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는지 네. 이재명 대표를 떠났는지 예. 그걸 찾아보라 이거지. 한번 예. 찾아보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런 거. 네. 오늘도 정치의 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